이태리에서 김민재 선수와 관련한 특급 소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바로 손흥민 죽이기에 앞장섰던 안토니오 콘테 전 토트넘 감독이 김민재의 친정 나폴리 감독으로 부임하며 김민재를 임대로라도 데려오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힌 건데요.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나폴리 구단이 김민재 선수에 더해 토트넘에 아직 남아있는 이른바 콘테의 애제자 몇을 부임 선물로 데려간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 소식에 구라파의 여러 이적 시장 전문가들은 이런저런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당장은 김민재 선수도 미넨 차기 감독으로 지명되고 있는 나겔스만 감독 밑에서 다시 한번 승부를 보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고는 하지만 독일 분데스리가 축구 스타일이 잘 맞지는 않는지 혹 이태리에서 한번 다시 백이종구하며 절치부심하는 기회로 삼은 뒤 재도전하는 것이 좋을지는 아닌지 고민할 타이밍이긴 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손흥민 선수를 못살게 굴었던 콘테 감독의 감정 섞인 평가를 하는 것도 사실이라는 점을 자각할 필요도 있습니다. 감독직으로 잔뼈 굵은 콘테는 이른바 이태리 통으로 세리에 A 스타일의 철벽 수비 전술에 능한 인물이기도 하거든요. 뿐만 아니라 김민재 스타일의 공격적으로 치고 나가는 경기력에 대한 평도 나쁘지 않고요. 오늘은 콘테 감독이 나폴리 구단에 공식 요청하며 언론에 터져나온 콘테와 김민재 동반 영입설의 양상의 명함을 동시에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김민재 선수 입장에서 어떤 게 좋을지 이모저모 따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나폴리는 지난해 김민재의 철벽 수비를 등에 업고 당당하게 1위를 차지했습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끝없이 추락하던 구단의 화려한 부활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김민재 선수는 금방 이태리를 떠납니다. 김민재를 다 담기에는 이태리 부대가 작아도 너무 작았고요. 뿐만 아닙니다. 루치아노 스팔레티 감독도 나폴리를 떠나 이탈리아 대표팀 감독을 맡습니다. 그리고 맞이한 올해는 처참했습니다. 단 2명만 바뀌었는데 타격이 엄청났던 겁니다. 결국 시즌 중 가르시아 감독을 내보내고 노장 왈테르 마타리 감독을 데려오기로 했는데요. 이게 더 큰 실수였던 겁니다. 당장 성적만 보면 그 누구도 나폴리 성적이라 못 볼 수준입니다. 지난 11월 말 부임한 뒤 컵대회 포함 10경기에서 3승 1무 6패에 그친 겁니다. 특히 최근엔 무려 4연패를 당했죠. 시즌 초에는 그래도 4위 언저리를 유지하던 나폴리의 순위가 9위까지 곤두박질 친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 나폴리는 이미 진작에 토트넘에서 쫓겨나다시피 시즌 중 경질당해 이태리에서 지내던 콘테를 선임하기 위해 했습니다. 하지만 시즌 중 소방수가 되었을 때 잘 해낼 것은 알지만 선수들과 이도저도 아닌 라프만 형성도에 리빌딩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부임하진 않은 상태였습니다. 대신 관중석에서 매경기를 지켜보는 암행 중이고요. 현지 언론 칼초나폴리 24에 따르면 콘테 감독은 몇몇 나폴리 팬들의 사진 요청에 응하기도 했다는데요. 팬서비스를 하던 콘테 감독은 나폴리에 부임해달라는 부탁을 듣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도 나폴리 감독 자리를 원하는데 한다면 잘해내고 싶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입니다. 그만큼 나폴리와 콘테 감독은 이미 깊이 교감한 상태였죠. 조금 신기한 일이긴 합니다. 우선 콘테 감독은 원래 나폴리 팬들이 그리 선호하는 인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탈리아에서 라이벌 사이를 오가는 선수나 감독은 흔한 일이지만 콘테 감독의 친정인 유벤투스만큼은 나폴리와 그 사이가 보통이 아닙니다. 특히 나폴리가 유벤투스에 품은 적개심만큼은 상당히 큰데요. 콘테는 선수와 감독 모두 유벤투스에서 전성기를 누렸기 때문에 감히 말도 걸지 않을 인물이긴 하죠. 보통은요. 그러나 수년 전 토트넘에서 보여준 것처럼 망가질 위기의 팀을 수습하는 능력은 콘테 감독의 독보적이라는 평이 자자하기 때문에 우선은 축구가 먼저인 나폴리 팬들과 구단도 콘테 감독에게 손을 내밀었던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소방수로서의 콘테 감독의 실력은 가히 최고라고 볼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콘 감독은 토트넘 시절 손흥민, 해리 케인의 공격 파트너로 쿨루셉스키를 정착시키고 자신의 3-4-3 포메이션을 활용해 단번에 부활은 물론이고 프리미어리그 4강 진입이라는 목표를 완수하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시즌 중 2번 감독을 교체하는 것은 무리고 두 감독 모두 원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콘테는 지금 칼을 갈며 전장터로 떠날 준비만 하고 있는 것이죠. 나폴리 구단은 대신 선수 보강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그중 김민재가 1순위 선수라고 합니다. 이태리 매체 일마티노 등 다수의 유럽 언론은 며칠 전 일제히 김민재는 1년 안에 나폴리로 복귀할 수 있다. 높은 연봉은 여전히 문제가 될 수 있기에 유일한 가능성은 임대 영입일 것이다. 김민재라는 상징성과 콘테 감독이 콕 짚어 찾는 선수라는 점에서 김민재가 다른 팀으로 이동한다면 나폴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벌써부터 콘테 감독과의 합이 궁금해진다라는 기사를 내는데요. 실제로 김민재가 이동한다면 임대 형태일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김민재는 미넨에서 850만 유로의 연봉을 받는데 나폴리를 포함한 웬만한 클럽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큰 금액이기 때문이죠. 독일 매체 푸스발트 렌스퍼 역시 합을 맞춰 긍정합니다. 김민재는 미넨에서 혼란스러운 시즌을 보내고 있다. 김민재가 팀을 떠날 가능성에 대한 소문이 돌고 있으며 나폴리는 김민재를 우선 1년 임대 영입할 기회를 제안한 상황이다. 이적 계약 시에 미넨과 나폴리 간 세리에 A 복귀 시 나폴리가 우선 협상권을 지녔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라며 김민재의 이태리행 가능성에 힘을 실었죠.
나폴리 현지 매체는 글만 읽어도 기대감이 가득한 것이 보이는 기사를 냅니다. 나폴리 라우렌티스 회장의 미친 아이디어가 있다. 김민재 영입을 위해 바이에른 뮌헨의 임대 이적 협상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나폴리는 다음 시즌 김민재가 팀에 합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음 시즌 수비진을 반드시 강화해야 한다는 뜻이 상당한데 김민재라는 존재감은 다음 시즌 나폴리를 재건하려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죠. 그런데 콘테가 콕 집어 원의 영입을 추진하고 있는 선수는 김민재가 처음이자 마지막은 아니었습니다. 토트넘에서 손흥민을 서포트하지만 공을 질질 끌며 패스하지 않아 타이밍을 놓치는 클루셉스키까지 그 타깃이 된 건데요. 이태리 풋볼 이탈리아는 콘테 감독은 부임지마다 애제자를 불러들이는 감독으로도 유명하다. 그만큼 그의 스타일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일종의 내 사람에 대한 신뢰가 확실한 것인데 나폴리에 부임하는 것을 대비해 나폴리는 토트넘의 클루셉스키를 영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 물론 클루셉스키와 토트넘의 계약 기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적료가 저렴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콘테 감독의 부임을 준비하는 나폴리 구단의 현 상황을 긍정하기도 했죠. 그런데도 콘테 감독이 나폴리에 부임하기만 한다면 클루셉스키가 따라가 이적할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해봄직한 구상이긴 합니다. 예전에도 이미 2021년 시즌 도중 콘테 감독의 부름을 받아 유벤투스를 떠나 토트넘에 입단했고 후반기 주전으로 활약하며 깊은 인상을 남겼기 때문인데요. 당시 프리미어리그에 데뷔해 18경기를 뛰며 5골 8도움을 기록하기도 했죠. 그렇다면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이상 과연 콘테 감독과 김민재의 궁합은 어떨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콘테 감독은 수비수를 3명만 놓고 공격에 힘을 싣는 백스리의 부활에 큰 영향을 끼친 감독이라는 점에서 수비의 중요성과 활용법을 아는 인물입니다. 커리어 초기에는 특정 포메이션에 집착하지 않고 팀 상황에 맞는 포메이션을 사용했지만 3백 전술을 주전술로 사용하며 특히 센터백 선수의 중요성을 이해한 이후 커리어가 만개했거든요. 강팀을 상대로 내려앉는 버스 주차 전술일 뿐이다 라고 폄훼당하던 3백을 돌고서도 정교하고 다채로운 빌드업을 구사하는데요. 이 부분이 콘테가 유럽에 3백 열풍을 불러일으킨 결정적인 이유였죠. 다만 콘테 감독도 분명히 말합니다. 강력한 센터백이 키맨으로 있을 때만 구사할 수 있는 전술이다 라고요. 실제로 콘테는 양쪽 좌우 스토퍼 중 한 명은 패싱 능력과 발밑 능력을 갖춘 든든한 센터백을 매우 선호하는데요. 현대 축구에서 든든한 센터백이 각광받는 것은 맞는데 콘테는 거의 집착하는 편입니다. 뿐만 아니라 김민재의 빠른 발과 공격 성향도 콘테 감독에게 좋게 비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콘테는 센터백이 자주 오버래핑을 해서 공격에 참여하도록 지시하는 감독입니다. 때문에 콘테의 센터백들은 발도 빨라야만 하죠. 오히려 한 번씩 치고 나가 공격 기회를 만들면 되는 겁니다. 완벽히 김민재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과 일치하는 부분이죠.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콘테가 원하는 축구를 하기 위해선 높은 수준의 선수단이 준비돼 있어야 하는데 선수를 데려올 수 있는 자금력이 있는 팀이어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점. 심각한 기분파라 기분이 심각하게 안 좋아지는 날이면 업무 능력도 급락하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단판 승부에서의 전술 응용이나 빠른 대처가 부족하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선수 매니징 능력은 뛰어난 편입니다. 시즌 중에는 케찹, 소스와 음주를 금지하고 사생활도 통제할 정도로 선수들을 강하게 압박하기 때문에 한 차례 대표팀 차출을 거부하는 뜻을 시사했다 참교육당한 김민재가 한 차례 다듬어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할 겁니다. 다가올 여름 어디서 어떤 유니폼을 입고 뛸지 모르겠지만 김민재 선수는 몸 건강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 건강인 멘탈 관리를 잘하며 부활을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콘테 감독 지휘 아래 가더라도 많이 배우고 잘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응원하겠다는 마음 보내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